어르신들 헤드셋 착용하시고 화면에 뜨는 표지판을 기억했다가 터치하세요. 지난주 대전 동구 운전면허 시험장 오전 9시 고령 운전자 교육장은 만 75세 이상 의무교육 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원 20명 중 18명이 참석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담당 교수는 자리를 돌아다니며 참가자들의 신분증과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나 어떻게 살아요? 시골에서 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데. 저는 25년 동안 교통안전과 고령 운전자 상담 분야에서 일해온 교통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면허 갱신부터 사고 처리, 보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왔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준비 방법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올해 면허를 갱신하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시험장에 가시면 그 자리에서 면허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2015년에는 7.6%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4.9%가 됐어요.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사고 건수예요.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20년에는 31,6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42,369건으로 증가했어요. 3년 만에 1만 건 이상 늘어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4년 7월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진 사고 말입니다. 그 같은 7월에는 경기 양평에서도 80대 여성이 몰던 벤츠가 주택 마당으로 돌진해 10대 소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고들을 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이와 경력만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 실제 인지 능력과 신체 조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이죠.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의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기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어요. 참고로 일본, 중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70세부터 갱신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육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하나라도 실패하면 면허는 그 자리에서 정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시험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본격적인 인지능력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헤드셋을 끼고 터치펜을 들어 검사에 임했어요. 검사는 총 5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첫째, 교통표지판 변별 검사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2개의 표지판을 기억한 후 6개의 보기 중 해당하는 표지판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비슷한 표지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둘째, 방향 표지판 기억 검사입니다. 여러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고 정확한 방향을 기억해야 해요. 순간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셋째, 횡방향 동체 추적 검사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따라가며 터치하는 검사인데 반응 속도와 눈의 협응력을 측정합니다. 넷째, 공간 기억 검사입니다. 특정 위치에 나타난 물체를 기억했다가 다시 찾는 검사예요. 공간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다섯째, 주의 탐색 검사입니다. 여러 개의 그림 중에서 특정 그림을 빠르게 찾아내는 검사예요. 집중력과 주의력을 측정합니다. 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검사 전에 설명 영상과 교수의 안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제를 아예 풀지 못하고 넘겨버리거나 삼지선다 중 계속해서 왼쪽만 고르시는 분들이에요. 화면 터치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선택도 못하십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18명의 참가자는 평균 3등급에서 가장 낮은 5등급까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통과율은 약 65%입니다. 100명 중 35명은 여기서 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충북 옥천에서 온 이정수님 76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농사를 지으며 출하를 직접 하고 있어서 승용차보다 화물차를 주로 몰고 있는데 요새 나이가 들어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고 날까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버스 운전을 해온 베테랑 운전자 이재성님 75세 어르신도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운전을 해왔는데 요새 눈이 침침해진 것 같아요. 가끔 어두운 곳이나 좁은 길을 주행할 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2번 연속 불합격하면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는 겁니다. 3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익숙해지세요. 터치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녀분들께 도움을 받아서라도 미리 연습하세요. 카카오톡 보내기, 사진 확대하기, 버튼 누르기 같은 기본 동작을 매일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2주만 매일 연습하면 훨씬 나아져요. 둘째, 두뇌 훈련 앱을 활용하세요. 루모시티, 픽브레인, 브레인 HQ 같은 앱을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면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런 앱들은 실제 인지능력 검사와 매우 유사한 문제들을 제공해요. 숫자 기억하기, 패턴 찾기, 순서 맞추기 같은 게임을 하다 보면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일상에서 기억력 훈련을 하세요. 전화번호 외우기, 장본 물건 목록 기억하기, 자동차 번호판 읽고 기억하기 등을 매일 연습하세요. 산책하면서 지나가는 차 번호판 3개만 외워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메모지를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물건을 찾아보세요.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이면 실제 검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실제 검사와 비슷한 환경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면 실전에서 훨씬 덜 긴장하게 됩니다. 모의 테스트는 무료이고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번 이상은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반응 속도 게임을 해보세요. 빨간 종이 들면 박수 1번, 파란 종이 들면 박수 2번 치는 식으로요. 간단한 훈련을 반복하면 놀이처럼 즐겁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일곱째, 검사 당일 아침은 가볍게 드세요. 공복도 안 좋지만 과식도 머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바나나 1개와 우유 1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덟째, 여유 있게 도착하세요. 서두르면 긴장하게 됩니다.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여러분, 인지능력 검사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잘한다가 아니라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락합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두 번째, 관문 교통안전 교육과 시험도 중요합니다. 인지능력 검사를 통과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제 3시간짜리 교통안전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이 끝나면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최신 교통법규와 고령 운전자 안전수칙 위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가 30km에서 20km로 바뀐 걸 아시나요?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걸 아시나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가 이제 의무화되었다는 걸 아시나요? 우회전 신호 체계가 바뀐 걸 아시나요? 이런 걸 모르면 곧바로 오답 처리됩니다. 광주에 사는 김철수님 77세 어르신 사례입니다. 이분은 52년 동안 운전하시며 내가 뭘 더 배우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셨어요. 하지만 시험 결과는 64점. 최근 변경된 법규를 하나도 숙지하지 못해 결국 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철수님은 그제야 운전 경험이 많다고 다 아는 건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셨죠. 세 번째는 강화된 적성 검사입니다.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까지 무사히 통과하셨나요? 이제 세 번째 적성 검사가 기다려요. 예전과 비교하면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먼저 시력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예전에는 양쪽 눈 각각 0.5 이상이면 됐는데 이제는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바로 야간 시력 검사예요.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이 되면 불빛이 퍼져 보이는 경우 있으시죠?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져 보이는 증상 말입니다. 백내장이나 노안 초기 증상이 있으면 야간 시력 검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다음은 청력 검사입니다. 운전 중에는 사이렌 소리, 경적 소리, 오토바이 접근 소리를 빠르게 인식해야 하잖아요. 특정 주파수 대에서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 착용 여부까지 확인하고 결과에 반영됩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심전도 검사와 혈압 측정도 필수로 포함돼요. 혈압이 지나치게 높거나 부정맥이 심하면 의사의 추가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히 검사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무면허 운전에 무서운 대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검사에서 떨어져도 그냥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검사에서 실패하면 면허는 정지되고 그 즉시 무면허 운전자가 돼요. 만약 이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능력 검사, 교통안전 교육, 적성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면허가 정지돼요. 준비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연습, 두뇌 훈련 앱, 최신 법규 공부, 건강관리가 필요해요. 준비한 사람은 통과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탈락합니다. 그리고 만약 준비가 어렵다면 면허 반납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울 50만 원, 부산 20만 원, 울산 울주군 50만 원, 순천 50만 원 등 지역마다 다양한 지원금이 있어요. 꼭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금 운전면허증을 꺼내 만료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이 함께 담겨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윤정희님 75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면허를 반납한다니 패배한 것 같았죠. 하지만 막상 반납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요. 주차 걱정, 사고 걱정, 벌금 걱정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버스도 무료고 교통카드도 받았어요. 운전할 때는 항상 긴장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충남 천안에 사는 박철민님 82세 어르신은 차를 정리하고 나서 한 달에 48만 원 이상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험료만 한 달에 15만 원, 기름값 20만 원, 주차비 10만 원, 세금 정비까지 하면 50만 원은 넘었어요. 이제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요. 아내랑 둘이서 버스 타고 여행 다니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제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갱신을 준비해 운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스스로 운전대를 내려놓고 지원금을 받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안전과 존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